안녕하세요.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이 산소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산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법 묘지라고 그래서 이전을 해라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재병 행정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어, 이렇게 갑자기 오면 모두 당황합니다. 멀쩡하게 있던 산소를 왜 갑자기 이전하라 그러냐. 무슨 불법이고 불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법 묘지가 대부분입니다. 다 요 지목을 보시면 임야지요. 답. 우리가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고 짓는데 묘지를 조성할 때는 받지 않아요. 법에는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개발 행위를 하고 또 농지법이나 산지법은 보면 전용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산소를 쓸 때만은 허가를 받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전국토에 있는 공동묘지 뭐 국가에서 하는 묘지 이런 것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불법 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례를 보냐 하면 최근이 아니죠. 좀 한 2년 됐나? 이제 처리한 사건인데요. 이게 이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 종중 땅인데 종중 묘지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이제 묘지를 여기다 조성했는데 뭐 집안의 다툼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집안 내부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불법 묘지다. 그래서 이전 명령이 나왔던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죠. 요 주위에 있는 묘지들이 다 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적법한 묘지이기 때문에 이전 안 해도 되고 일부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전해라 이런 명령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부 불법 묘지라고 이전 명령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을 다 했어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분이 이제 너무나 애틋한 사연이 있어서 저한테 찾다 저를 찾아서 이제 의뢰를 한 사건인데 여기서 적법, 불법을 뭘로 나누냐. 임인데 산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불법이죠. 근데 요 산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하면 1960년 이전에 조성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아주 오래된 묘지들이죠. 매장법 시행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묘지로 봐주는 겁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쓴 묘지들은 묘지행법에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 있죠. 최근에 뭐 2000년에 장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쓴 묘지는 더 하겠죠. 또 그 법 시행 이후로 생긴 묘지, 타인의 묘지에 쓴 분묘는 분묘 기지권이 또 성립 안 한다는 게 또 최근에 대법원 판례고요.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런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면 요 묘지 불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묘지라도 불법 묘지라도 합법화 시키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분한테 어떤 확신이 생겨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뢰를 받고 수임을 한 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는데 검토를 해보고 뭐 1900년 전 족보까지 다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이 집안 걸.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딱 찾아낸 게 뭐냐. 이 분묘가 할아버지 묘고 그 안에 또 원래 원처에 묘골이 합장되어 있는 묘지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묘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 후실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후실. 요즘에는 두 분의 세컨드죠. 그분의 묘지예요. 그래서 요 분묘, 특히 요 분묘가 불법이다. 이 할아버지 묘는 1960년 전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할머니 묘지가 조성됨으로써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불법성은 있어요. 당연히. 할아버지는 1960년 전, 할머니는 2004년인가 조성했으니까
불법적인 면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적법하다 손치더라도 할머니에 대한 불법이 있어요. 어떤 불법이냐면 장사법에는 사설묘지를 설치하면 뭐 신고해라. 그리고 매장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 신고, 묘지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겠지만 매장을 했기 때문에 매장을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불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불법은 매장 신고 안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태료 시효는 5년이에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 규정에 뭐 현시되는 없지만 현행법에는 뭐 징역 1년 이하의 뭐 형별 규정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도 징역 1년이면 이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독한 건 장사법이죠. 조성 당시에 불법한 면이 있으면 처분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명령이 난 건데, 이제 우리가 장사법을 잘 분석해 보면 1조라 보면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어요. 그거 보면 개인묘지란 본인 및 배우자의 묘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묘지, 여기 개인묘지입니다. 개인묘지. 개인묘지인데 요 경우에는 또 법령 해석이 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적법하다면, 할아버지의 묘지가 적법하다면 그 이후에 조성하는 할머니의 묘지는 적법하게 조성할 수 있다. 우리가 장사법에 도로 몇 메타 규정, 이래 있어. 도로로부터 뭐 300, 도로로부터 200m, 인가로부터 300m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명령을 내요. 근데 여기도 도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묘지가 196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할머니 묘지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걸 몰랐던 거죠. 담당 공무원이. 그것까지 깊이 아는 사람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그래서 제가 그 법령 해석 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진짜 그 합리적인 주무관이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보고 이거 맞다. 특히 합장이지만 이분도 배우자는 맞다. 독특하게 보통 후실들이나 재혼을 하면 이 당시에 이제 다 호적이 잘 안 어울리는데 이분도 올라와 있고 이분도 올라와 있어요. 족보에도 올라와 있고. 족보도 1800년대 족보하고 제가 재적 등본을 다 띄어서 봤는데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밝혀서 결국은 이것은 적법한 개인 묘지에 추가로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분을 묘지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사법을 보면 다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정말 복잡해요. 뭐 도로로부터 200m라 그러지만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요. 인가라 그러지만 여기 인가가 있어요. 여기가 인가가. 여기 보면 인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300m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300m 여기 집이 최 근접한 여기서부터 300m를 재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300m를 재야 되는 건지 중간부터 이런 것도 해석대가 많거든요. 인가 밀집지기라는 해석도 많아요. 그래서 재당이 있는 부분인데 또 어느 지자체 가면 너무나 엄격하게 해서 요 끝에부터 인가다 이런 데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볼 수 없고 요 정도 범위에서는 인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단체로 있는데 여기 요즘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참 지자체장이 재당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건 조성되어 있는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 가족묘지나 뭐 조성할 때 이 도로법이나 뭐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다툼이 많겠죠. 지자체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걸 넓게 봐서 이제 여기는 가능합니다 얘기해 주는 데 있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아예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하죠. 참 그게 애매해요. 딱 작았거든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도로로부터 300m, 인가로부터 200m 뭐 이래 있는데 그게 명확한 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차근차근 이제 뭐 담당 공무원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고민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묘지 관련된 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참 쟁점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묘지가 하나 있고 요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 여기 하나 근처에 가족이 딱 써 있는데 이걸 가족묘지로 봐야 되나 개인묘지로 봐야 되나, 이것도 쟁점이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묘지는 사후 신고예요. 개인묘지 설치한 후에 30일에 신고해라 돼 있지만 가족묘지는 사전 허가예요. 허가. 묘지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면적의 차이. 또 개인묘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이나 일반적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또 이전 명령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묘지는 허가를 안 받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 이거 먹을 떠나서 이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자기 상황에 맞게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 일반적인 블로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복잡한 게 많고 관련된 법률도 많아요. 여기 임야는 산지법, 국토계획에 관한 계획 및 인용에 관한 법률, 장사법, 또 기타 등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텐데요. 남들 다 하대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구독이 얼마나 늘었나, 좋아요 얼마나 늘었나인데 안 늘면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